군인권센터는 2009년에 설립이 된 인권단체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12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주되게는 군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연간에 한 1,800건 정도의 상담을 받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군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 군의 장병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 제도들을 개발하고 또 실제 입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하는 활동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군복무 중에는 면제하게 하는 이런 정책적 성과들을 통해서 국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100%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국군 장병의 인권이라는 모토 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아예 없는 어떤 사회 집단이나 조직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추행 피해자는 그럼 다 사망하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했던 것이죠. 이번에 공군 여군 피해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호소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함께 그 피해를 회복하고 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에선 유독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4년에 한 번씩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육군 15사단에서 그랬고 2017년도에는 해군본부에서 여군대위가 사망을 했었죠.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2021년에 공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사건을 호소했을 때 처음 마주했던 것은 주변 동료들이 다 가해자 편에 섰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모두 조용히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이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급자들을 보면서 피해자는 아마 한번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해자를 제때제때 조사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까 라는 의문을 또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대가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계속 복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물음표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접촉해서 회유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나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기 어렵고 나의 명예도 회복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건으로부터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수사도 없고 어떤 진상규명도 없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는 어떤 부담과 잘못된 시선들, 2차 가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게 모자라서 부실급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에게
부실한 도시락을 갖다 준 게 아니란 것이죠. 사실 관리 부실입니다. 먼저 도시락을 싸놓고 배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그냥 배식을 하고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려니까 맛있는 반찬을 앞에 배식 받아간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은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벌어진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밥을 격리자에게 주는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같은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건 군이 격리자들의 기본 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연간의 급식비로 쓰는 돈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 국방 예산은 52조입니다. 그리고 군이 전체 예산 중에 부용 예산으로 쓰는 돈이 한 해에 4천억 정도 됩니다. 전 부처 중에 1위예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최근에 이제 그 급식비 인상을 시키겠다고 목표로 내놓은 급식 단가를 맞추려면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더 있으면 됩니다.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급식 예산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용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천억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안 해줘도 국방부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국회가 예산 배정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질 좋은 급식을 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산물 단가를 후려칩니다. 올해 급식 단가 나온 걸 보면은 농산물 단가를 20-30%씩 막 다 깎아요. 세상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농산물 물가라고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농민들과는 한 번의 상의 없이 그냥 급식 단가를 다 후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마치 식자재 값이 비싸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줬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국회에 가선 돈 달라 하고 농민들한테 가서는 식자재 단가 후려쳐서 국방부가 급식의 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의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장병들의 급식의 질을 정말 올릴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 다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법원 그리고 군수사체계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은 199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군부독재가 끝나고 바로 제기된 문제죠. 30년 동안 군사법 체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의 첫 시작은 다름 아닌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올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어느 조직이 우리 조직을 좀 개혁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군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0년이 지나는 동안 군이 정말 거세게 저항합니다.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막는 주체는 주로 군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에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재판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법을 보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서 독립성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군은 사법권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판결을 해도 지휘관에게 다 보여주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낼 때도 지휘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휘관 마음대로 재판하고 수사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이나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가면 마을 관아에서 원님이 이런 재판을 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곤장을 치고 인정하면 벌을 주고 이랬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원님 재판을 하는 곳이 군입니다. 이 군사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사의 결과나 판결도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게 최근에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일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군의 사법체계가 엉망으로 구성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입니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매번 이런 군에서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많은 문제 제기가 되지만 정말 찔끔찔끔 바뀝니다. 군의 저항이 너무 거세요.
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재판을 잘못해서 수사가 어그러지고 사건이 망가진 이 광경 속에서도 군은 수사권과 재판 관할권 절대 두 손에서 못 놓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국방을 문민화하는 것입니다. 문민화의 핵심은 군이 좀 더 투명해지는 것이죠. 군이 병영을 운영하고 군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군은 모든 것을 군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다 닫아 걸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시민의 힘으로 군이 굳게 닫아건 문을 열어 제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로는 예산이나 어떤 결산의 문제, 군이 국민의 예산, 국민의 세금을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촘촘하게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군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가 군 안에서 수사되고 재판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수사되고 재판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를 개혁하는 일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아예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변하는 과정에서 군이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그 문제를 알게 되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 전까지 군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이 변해온 여러 역사적 과정들을 보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온 게 아니고 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반응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거는 낭비적이고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이 외부로부터 두들겨 맞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민간의 문을 열고 민간의 지혜를 빌려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군인데 군이 국민으로부터 스스로 공격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군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이 군을 질타하는 건 우리 군이 더 잘 되길 바라서 질타하는 거지, 군을 망가뜨려가지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러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 없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스스로 국민들과 함께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